예, 배우 배용준 씨가 자신의 결혼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하며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내외 여자 샤워질을 촬영한 몰카 동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무차별적인 사생활 노출에 충격에 빠졌는데요. 하재봉 문화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연예계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유포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유포된 게 한 며칠 되진 않았는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그 워터파크 샤워실하고 여자 샤워실, 여자 탈의실에 촬영한 몰래 카메라가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서버를 두는 일단 업체에서 맨 처음에 유포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온라인을 타고서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해당 워터파크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인데 예. 이게 다른 몰래 카메라랑 다르게 조금 글쎄요 충격적인 것은 예. 이제까지 몰래 카메라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 뭐 화장실이나 뭐 여자 치마 속 이런 데를 찍어가지고 처벌받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터파크의 샤워실은 탈의실입니다. 예. 남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그럼 동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여성이 촬영했다는 건데 예. 과연 여성이 무슨 목적으로 같은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촬영했을까? 이거는 남성들이 촬영한 것처럼 혼자 보고 즐기려는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른 의도가 있는 건데 그게 뭔지 사실 조금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궁금한 예. 것 같은데 예. 하평론가님 생각 뭐 어떠신가요? 당연히 어떤 그 돈을 노리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동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래카메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넥타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담배값 그렇죠. 굉장히 투소형 그 카메라가 많이 등장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안경 가운데에 몰래카메라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안경 카메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손에 들고 뭔가를 가리고 찍었다면 좀 흔들리고 그럴 텐데 예. 흔들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전문가가 찍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 9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인데 초반에는 특정 여성들 좀 몸매가 좋은 그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그 찍다가 마지막 후반부에는 샤워실 전체가 풀샷으로 나옵니다. 수십 명이 노출이 되는데요. 예. 요즘 그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요. 또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아주 그 적나라하게 그대로 누군지 지인들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우리 저 합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그 몰카 수단 이용되는 도구 방식 다 정말 지능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찍히면 정말 큰 피해 아닙니까? 엄청난 피해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사실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나 들고 이렇게 찍으면 다 알거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럴 텐데 전혀 그 찍힌 사람들이 아무런 눈치를 못 채는 걸 보면 정말 안경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2차 피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얼굴이 전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몰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신체 부위 같은 것만 집중해서 찍고 그런 몰카범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포돼도 얼굴은 이제 유포가 안 돼서 그나마 2차 피해를 좀 줄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굴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찍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지금 양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꼭 어떤 잡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죠. 더구나 샤워실에서 샤워기 앞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샤워하는 모습들 사실 샤워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정면에서 찍은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하시는 분은 뭐 다 같은 여성들이니까 전혀 그런 의심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샤워를 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반나체 혹은 나체 상태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완전 나체로 찍었죠. 그 샤워실에 뭐 옷을 입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탈의실 장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안경 가운데 있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찍은 그런 흔적이 드러나고요. 사실 그 이런 그 몰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그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사실은 몰카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정말 빅브라더라는 어떤 가상의 존재를 갖다 놓고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몰카 탐지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적외선 레이더로 렌즈가 있는 것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무선 몰카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선을 찾아내는 이런 몰래카메 탐지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어디에 몰카가 있나 24시간 그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그런 몰카를 촬영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개개인들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예.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몰카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며 예. 뭐 생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저부터도 당장 사실 불안하거든요. 이런 네.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뭐 시스템적인 그런 제도 완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라든가 또 지금 이번에 그 고소한 예. 그런 어떤 워터파크 같은 데서도 굉장히 조심하겠죠. 하지만 사실 그 뭐 10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막는 방법이 굉장히 드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더구나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이렇게 정보 또 많은 카메라에 노출되어가는 일종의 과도기 단계입니다. 예,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막는 어떤 적외선 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막는 어떤 방법들이 등장할 텐데 이런 어떤 대형 업체들 특히나 샤워실이라든가 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신체의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그 몰카 탐지기 자체가 제도화되게끔 설치되는 것을 이런 방법도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몰카 범인들 잡고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몰카가 너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 관음증적 이 현상은 문화사회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타인의 예. 은밀한 부분을 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도 사실 관음증을 공개적으로 확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건전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제 영화라든가 예, 또 소설이라든가 문자지만 예.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타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예. 예술적 기능인데 이런 예술적 기능은 사라진 채 예. 몰래 엿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있던 어떤 그 비상식적인 변태적 기질이죠. 쾌락적인 예, 예. 변태적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가 건강한 기능을 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회 전체가 어떤 건강한 이런 문화 기능을 예. 확산시킬 때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줄일 수는 있겠죠. 예. 네. 김 교수님, 우리 사회 성문화, 잘못된 성문화도 일조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관음증 같은 것이 워낙 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 또 여성에서 상품화하는 그런 것들, 예. 또 남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싶어하는 관음증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게 이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찍는 사람도 처벌받겠고 찍진 그렇죠. 않았는데 유포된 사람도 다 처벌을 받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폭법이라고 하죠. 성폭력범죄 특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예. 성폭법에 보면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 촬영하는 경우에 촬영한 사람, 예. 배포한 사람 전부 다 처벌받게 돼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촬영한 사람을 빨리 잡아낼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누군가 촬영해서 최초 이제 업로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서버가 외국에 있거든.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다 업로드한 사람을 누군지 잡으려면 결국 미국에 가서 그것을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뭘 봐야 된다는 건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더구나 때문에, 예, 샤워실이나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런 몰카를 촬영했는지 예. 일반 뭐 거리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예. CCTV가 확인하기 불가능한 지점에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범인을 찾는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요새 워낙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누리꾼들 중에 일부는 그런 카메라 소지를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똑 쉬운 부분이 아닌 게 사실은 우리가 뭐 탐사 보도 하는데 뭐 기자분들도 가끔 예. 사용하실 때도 있고 예전에 뭐 청와대에서도 뭐 이게 뭐 시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 구입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수사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청와대 민정라인 같은 거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막는 거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거는 무슨 뭐 군수 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만약에 그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 거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걸 수도 있어서 예. 그건 사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용준 씨의 악플로 고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결혼과 관련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로 30여 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굴욕적인 댓글을 달았나 보죠. 네, 그 아마 배용준 씨 입장에서는 뭐 배용준 씨에 대해 악플 단 사람이 이제까지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배용준 씨가 1인자의 자리에 오래 있었는데 예.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나의 결혼과 내 아내에 대한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우리 그 결혼식 때 보면 동영상 그 브루스 추는 장면 나오면서 뭐 엉사마니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왜
그 박수진 씨랑 갑자기 결혼을 했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결혼과 그 아내에 대한 악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배용준 씨 입장에서 참을 수 없었던 거로 보이고 그것들이 사실 좀 이해는 좀 가는 것이 이제까지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해서 나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고소하겠다.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공인들의 어떤 고소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면 본인에 대한 것보다는 본인 가족들에 대한 악플이 올라왔을 때는 예. 그건 이제 참지 못하고 법적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배용준 씨도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예. 본인의 수위 난도를 넘은 그런 악플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악플은 끊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시달렸던 연예인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지난 7월에 소녀시대 태연이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심한 악플 때문에 저희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태연 씨도 얘기를 했지만 내 자신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고 법적인 방법으로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지난 4월에도 그 왜 신이 내린 몸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승욱 씨 같은 경우에도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 그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어떤 성적 비하 발언, 예. 차마 자기가 어떤 발언이냐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성적 비하 발언 같은 이런 댓글을 보고 예. 많이 상처를 받고 있고요. 또 만화가 강풀 씨 같은 경우에도 모든 악플을 전부 캡처해두고 있다. 곧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우이자 방송인인 서유리 씨 같은 경우에도 나는 괜찮은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악플을 따로 예. 전용 웹하드에 저장해 놓는 데입니다. 예, 예. 언젠가 이제 그 고소를 하기 위해서 예, 예. 이렇게 또 연예인 걸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팬클럽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에 관련된 악플들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캡처를 해서 우리에게 네. 보내달라 이렇게 팬들에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이 악플과 관련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사람은 김가연 씨죠. 정말 그 김가연 씨는 악플을 다 그 모아가지고 예. 악플러들을 고소를 해서 한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실제 처벌을 받게끔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가연 씨 글에는 악플이 안 달려요. 예. 실제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가연 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김 변호사님, 이게 어차피 처벌될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일 하나요? 뭐 쾌감을 느낄까요? 뭐 댓글 달아서? 예. 우리가 익명성에 좀 보호를 받는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들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떤 사회적 공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찬반,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 방법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예.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연예인의 뭐 연기라든지 정치인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본인이 반대하고 한다고 하면 예. 그거를 이제 좀 제대로 어떤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지적하기는 사실 자기가 뭐 이렇게 좀 논리 좀 딸리고 예. 뭔가 약간의 질투감도 좀 있고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대놓고 못하니까 익명성이라는 것을 숨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간 그런 복합적인 심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악플이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단 말이죠. 이게 해도 난 별거 없을 거다. 쉽게 뭐 아마 이 정도의 아마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이거 너무 예, 괜찮을 예. 거야 이런 거. 근데 아까 김가연 씨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막 배상 판결이 있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타블로 씨 같은 경우 타진요 같은 경우 법정 구속됐거든요. 네. 그런 강한 처벌이 좀 약간 지속이 되게 되면 야 이거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예. 아직은 실제로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 예. 입장에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정말 인류 사상 최초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발을 들여놓고 또 하나는 가상 공간에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다 보니까 예.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가 있고 사이버 자아,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있는데 그 또 예. 다른 자아가 나타날 때 내 자아를 감추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활동해도 된다.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일종의 과도기라고 보고요. 사이버 스페이스가 정착이 제대로 되면은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예. 사실 그 예전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강경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쉬쉬하거나 또 고소하더라도 예. 결국 고소까지만 하지 나중에는 그냥 선처해 주세요. 아니면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그 배용준 씨처럼 강경 대응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악성 루머를
긍정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예인들이 아주 강경 대응을 해야 악플이나 루머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도 예전에는 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넘는 거죠. 본인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맞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인들의 어떤 사생활의 보호 영역을 적게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오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참아라라는 게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정치인의 정책,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활동이나 연기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본인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인신공격적인 비하 발언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행동이나 가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선 부분 아니겠어요? 연예인들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대중들과 어떤 대립적 관계에 놓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어떤 악플러들을 고소할 때 얻는 그 득이 뭐 정말 실보다 크다면은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고소까지는 안 가고 고소를 가더라도 취하했던 경우가 나중에. 대중을 나의 적으로 뭐 그 중에 몇 명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을 나의 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인기에 앞으로의 큰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루머 자체가 더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가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따뜻한 소식 얘기 좀 나눠볼까요? 자, 톱스타 이영애 씨가 지난 4일 북한의 그 목함 지뢰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 부상한 두 부사관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선뜻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평론가님.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과거에도 이런 이영애 씨는 많이 했다면서요, 기부를. 얼굴도 예쁘신 분이 여전히 산소 같은 어떤 그런 공기를 우리 사회에 주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법인 육군 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서 이번 사고로 부상한 그 두 하사, 김모 하사, 하모 하사에게 소속사도 모르게 위로금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이 육군 부사관학교 발전기금에 끊임없이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부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사관학교 발전기금에 기금을 했는데 원래는 그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고 액수도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꼭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이영애 씨 아버지가 뭐 6.25 참전 용사고 시아버지도 뭐 육군 장성 출신이다 했는데 군과 인연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연예인들 기부를 선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인색한 연예인들도 많아요. 세금 숨기는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탈세하는 연예인도 많은데 그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이영애 씨가 이번에 뭐 사임당인가요? 복귀해가지고 많은 출연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은 큰 돈인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게 근데 이영애 씨가요 이런 자선 활동이라는 걸까요? 그게 언론에 보도된 적들이 있는 게 얼마 전에 한번 그 대만에서 산모 대만 그 나라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산모가 무슨 뭐 그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그 부분을 이영애 씨 치료비 대신 내줬다 뭐 이런 뭐 보도도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 뭐. 본인들의 어떤 뭐 시아버지의 군인, 아버지 군인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영애 씨 마음 자체가 선해서 그렇게 선뜻 기부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여왕 이렇게 이영애 씨를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도 그 탈북 아동들의 정착을 위한 후원금 지원을 했고요. 또 통일 나눔 펀드에도 동참을 했고요. 사실 그 군과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영애 씨 아버님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입고 퇴역한 육군 소령 출신이고요. 시아버지도 이제 육사 2기로 또 퇴역한 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그 지뢰 사건을 보고 더구나 이제 하사들 인터뷰 나왔을 때 지금 당장 내 소속 부대로 돌아가고 싶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보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기부까지 이어졌는데요. 내년에 그 방영될 이영애 씨의 새로운 11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드라마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재범 문화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